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자, 다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좀 지루하시겠지만 오늘 강의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무속인들이 지금까지 사회에서 일부 소외된 채 살아온 면이 있어요. 그 이면에는 무속이라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체계,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미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느 때부터 정착이 되면서 그 미신의 대표적인 믿음 신앙을 무속이라는 범주에 넣고 있는 일부 편협된 학자들, 또 다른 그런 학자들의 그런 언어 용어 때문에 사전에도 등재가 그렇게 되면서 마치 미신이라는 것이 무속을 상징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을 한다고 해도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 작은 강의 한 편이 세상을 바꿀 수 없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 신앙,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무속인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언젠가는 일반 대중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신도들, 기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대다수의 다른 국민들까지도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안진거리 양고장의 기술적인 면, 한양구 성거리에 장구치는 면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사실 기술적인 면보다 이런 우리 무속인들이 정체성을 이해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은 기술적인 면의 강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면의 강의를 많이 못하는 점 양해하시고요. 이렇게 제가 사이사이에 기술적인 면에 대한 강의도 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자주 지켜봐 주시며, 혹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강의가 100% 옳다, 맞다, 정답이다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에 의해서 혹시 제 생각과 다르신 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충분히 해명을 하고 다음 강의에 반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혹시 강의를 보시고 그냥 나가지지 마시고 반드시 구독을 눌러주셔서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이 함께 같이 참여하는 강의가 되어서 전 국민이 모두 다 이 강의를 보시고 조금이나마 무속인들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도 강의를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무속을 왜 미신이라고 치부를 하는가, 무속인을 미신이라고 하는 그 근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미신이란 말을 써보면은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서 미자를 사전적 의미로는 미혹하다, 현혹하다 해서 미혹하고 혐악으로 인해서 삿된 것을
삿된 것, 허황된 것, 삿된 것, 허황된 것을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사전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인이나 대부분의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미신에 대한 개념은 명확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있는 대부분의 표준 국어 대사전이나 다른 사전에서도 미신이라고 할 때는 삿된 것, 허망한 것을 믿는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다가 전복이나 무속을 믿는 신앙을 미신이라고 한다라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그럼 과연 미신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신이라는 말은 제가 대한민국에 있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흘러내는 모든 서책을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서책이고 권위 있는 서책이라고 하면은 조선왕조 실록일 것입니다. 그 조선왕조 실록을 비롯해서 조선왕조나 고려시대 그 이전에 어떤 기록에도 미신이라는 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없고 혹시 조선왕조 실록이나 기타 그 이전 왕조 고려나 삼국 이런 시절의 기록에 역시도 미신이라는 기록이 없고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무속에 대한 어떤 기록을 살펴보면은 무속이 요사스러운 행위를 하는 요무가 있을 경우에 요무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있었지 이 무속을 그렇다고 해서 미신이라고 규정한 게 없어요. 그러면 미신이라는 말을 도대체 누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느냐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미신이라는 말의 원래 근원적인 말은 쌀을 받쳐놓다 이거야. 이것이 쌀미자인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책받침 변이라고 합니다. 책받침 변이라고 할 때는 어떤 단 위에 받쳐놓다라는 거예요. 쌀을 받친다는 거죠. 쌀을 받쳐놓고 믿는 신앙을 바로 미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선배,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세대의 무속인들 스스로 아니면은 무속인 집에 신도로 제갓집으로 다니시는 할머니들은 미신이라는 말을 당연한 듯이 썼어요. 나는 미신을 믿는다. 나는 미신을 믿어서 무속인에 다닌다 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의 미신은 이 헛되다 삿되다 망령되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나는 쌀을 받쳐놓고 비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에 미신이라는 말인데 이 미신의 출발점이 과연 왜 쌀을 받쳐놓았겠느냐 이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쌀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의 배를 불려주는 음식에 불과하겠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일반 백성들의 삶에는 일반 백성들이 산다, 목숨을 건다. 이때는
쌀이 가장 귀한 음식이었고 쌀이 없으면은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먹을 것이 넘쳐나서 외국에서 수많은 농산물도 수입이 되고 각종 음식물들이 밖에 나가면은 지천으로 있기 때문에 쌀의 존귀함을 모르고 쌀의 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북한만 하더라도 기근이 들어서 가뭄과 풍수에 농수에 한기가 들어서 농사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지금 굶어 죽는 북한 주민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죠. 그런 데에서는 쌀이 목숨과 같은 거라서 쌀을 무당집에 바친다 라는 것은 내 목숨을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의 목숨과도 같은 쌀을 당신에게 주면서 당신에게 제가 바치고 올리고 하면서 저의 목숨, 우리 가족의 목숨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쌀보다 더 귀한 것이 돈이라는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갓집들이 대다수의 무당집에 다닐 경우에 아직도 초하루나 보름날 무당집에 쌀을 한 말, 두 말 사서 올리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요즘에는 돈으로 대치를 해서 올리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럴 때 돈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을 책임지는 나의 생명 같은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무당은 쌀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집의 목숨과 생활과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의 징표로 쌀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충청도다 전라도다 경상도다 어느 지역에서 무당을 하고 계시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무당을 하시더라도 대부분의 무당들 90% 이상 95% 이상 99% 거의 100%에 가까운 무당들은 본인의 신당 안에 항아리를 모시고 있을 거예요. 이 항아리에는 무엇이 들었냐? 쌀이 들었단 말입니다. 쌀이. 이 항아리 안에 쌀을 넣어놓고 내가 불사 할머니다, 시주 할머니다, 칠성 할머니다, 재석 할머니다, 성주 딴지다, 부루 딴지다, 재석 단지다라고 모시는 것은 이것이 바로 나의 생명을 먼저 바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불사거리라는 것을 강의를 하면서 불사의 의미와 불사단지에 왜 쌀을 바쳐놓게 되었는지에 대한 강의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불사거리라는 내용은 너무 방대해서 제가 최소한 강의라도 10시간 이상은 강의를 해야 될 것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조금 더 제 생각을 정리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그 시간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불사단지에 우리가 무속인들이 불사단지, 세존단지, 칠성단지, 재석단지 어떤 거라고 해도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은 전국의 무속인 여러분들이 충청도 곳을 하든 전라도 곳을 하든 경상도 곳을 하든 어떠한 곳을 하든지 간에 지금은 대부분 불사항아리라는 명칭으로 통일이 되고 있죠. 그 불사항아리라는 명칭과 우리가 불사님과 재성님과 칠성님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불사단지, 칠성단지, 세존단지, 조항단지 이런 항아리에 왜 과연 쌀을 넣어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쌀을
불사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명칭이나 이름은 제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할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이 쌀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거는 농사라는 과정을 겪어서 땅에서 수확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쌀을 농사 지으려면은 기본적인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다양하게 많지만 크게 나누면 하늘이 날씨를 도와줘야 돼. 날씨. 적당한 때 해가 뜨고 적당한 때 비가 오고 적당한 때 건조해서 여름에는 햇빛이 강하게 비도 와줘야 되고 가을에는 적당히 건조해야 되고 봄에는 너무 많이 비가 오지 않고 이런 날씨를 도와줘야 돼서 하늘의 뜻이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땅은 한번 개간을 해서 농토로 만들어 놓으면 그 땅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땅은 중요하지만 크게 변하지 않는 존재였고, 하늘이라는 존재는 어느 날 가물으면은 농사가 완전히 망치죠. 어느 날 홍수가 나서 다 떠나가면은 망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하늘을 무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 내가 먹고 살 음식을 짓고 우리 가족의 생명이 걸려 있는 이 쌀을 짓는데 소홀히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하늘만 있고 땅만 있고 사람만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씨앗이라는 얘기죠. 씨앗. 이걸 벽씨라고 그래. 벼의 씨앗. 벽씨라고 합니다. 벼의 씨앗이 벼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날씨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비가 오고 개고 마르고 건조하고 적당하게 해도, 땅에 아무리 비옥한 농토가 있어도, 아무리 농사를 지을 사람이 풍부하게 있어도 씨앗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살으려고 할 적에는 가장 중요한 씨앗인데, 이 씨앗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처럼 좋은 창고, 밀폐된 창고, 어떤 도난 방지, 그 다음에 가장 쌀을 보관하는데 취약한 거는 지금 아니고 예전에는 쥐가 가장 무서웠어요. 쥐가 물고 가기 때문에 이 씨앗을 가장 많이 해롭게 만드는 것이 쥐예요. 우리가 아무리 쌀을 잘 보관하려고 해서 광에 넣어놔도 쥐들은 무슨 틈바구니만 있어도 들어와서 쌀을 훔쳐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밥을 지어 먹으려고 했던 쌀을 보관하고 있는 걸 먹으면은 그 쌀은 밥 한 끼 굶으면 돼요. 한 끼 덜 먹으면 되고, 한 끼 덜 먹는 거를 두 끼 먹을 거 한 끼로 줄이고, 한 그릇 먹을 거 반 그릇으로 줄이면은 먹고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내년에 농사 지을 씨앗으로 보관해 놓은 쌀을 쥐가 먹으면 이거는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년에 지을 농사를 그 가장 중요한 씨앗을 보관하는 장소가, 이 씨앗이라는 거는 습기가 차도 안 돼요. 너무 어두운 곳에 있어도 자연 발화를 할 수 있어요. 발화. 발화를 싹을 틔울 수 있다는 얘기죠. 습기가 차서 어두운 데다 놔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직접 안 지어봐서, 혹시 안 지어본 분은 잘 모르겠지만, 모판에 벼를 씨앗을 뿌려놓으면, 여러분들 콩나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씨앗이 싹을 트게 하려면은 어둡게 해놓죠. 어둡게 해놓은 다음에 싹이 트면은 그제서 밝게 해서 햇빛을 쪼개 해주는데, 어둡게 해놔도 안 되고 습기가 차도 안 되고 잘못 넣으면 쥐가 먹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쥐 중에서 가장 큰 쥐가 있어요. 인쥐가 있어요. 인쥐. 사람이 쌀을 집어먹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50대 미만에, 아직까지 젊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실감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이 넘으신 60, 70 이상 되시는 분들은, 특히 5, 60대 지금까지 아직도 5, 60대이신 분들, 그 이전에 어른들은 더더군다나 제 말을 실감하실 텐데, 아직 여러분들은 지금 20, 30대, 30, 40대 분들은 제 말을 실감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들 우리 어렸을 때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생쌀 먹으면 엄마 죽는다 그랬어요. 생쌀 먹으면 엄마 죽는다. 우리 때는 어렸을 때 사실은 간식거리가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쌀을 쪄서 찐쌀로도 먹었고, 쌀을 볶아서 볶은쌀로도 먹고, 쌀을 튀밥을 튀겨서 튀밥으로도 먹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너무 먹을 것이 많은 이 세대에 여러분들 지금 3, 40대, 4, 50대 자녀분들한테 쌀티밥 튀겨주면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우리 시절에는 뻥튀기라고 해서 쌀을 넣고 뻥을 튀어놓는 거, 지금 혹시 가시다 보면 고속도로 길 막히는 데 팔고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동네 장치에서 이런 티밥 튀기는 기계를 갖다 놓고 뻥 튀겨서 나오는 티밥, 옥수수도 튀겨 먹고 쌀도 튀겨 먹고 콩도 튀겨 먹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절에는 상당히 소중한 간식거리였어요. 그때 그거 역시도 장날이 돼서 뻥튀기 장사가 한번 와야지나 맛을 보는 거지, 평소에는 과자나 사탕이나 빵이나 이런 것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파는데도 구멍가게도 많이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런 걸 여유 있게 많이 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흔한 간식으로 벼가 다 익기 전에 논에 가서 벼를 부셔서 먹는다든지, 그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 냇가에서 보리싹을 불에 태워서 먹는 범벅구 그런 교과서 내용이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저희들 시절에 있었는데, 그렇게 씨앗으로 남겨놔야 될 쌀까지 주워 먹으니까, 이걸 갖다 꺼내 먹으니까 아이들은 그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 대비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당장 버거프고 내가 당장 간식거리가 먹고 내가 당장 지금 심심한데, 그 쌀이 내년에 농사 지을 쌀인지 우리가 먹는 쌀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쌀을 갖다 먹죠, 아이들은. 그래서 할머니가 내년에 농사 지을 쌀이죠. 이때는 이 쌀이 아니라 벼죠. 이 벼를 매달아 놓고, 이 천정 위에다 매달아 놓고, 아니면 선반 위에 매달아 놓고 여기다 보관을 하면서, 이때 이 쌀은 먹으면은 엄마 죽는다. 엄마 죽는다는데 먹을 아이들이 없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쌀을 먹으면은, 이 벼를 먹으면, 내년에 농사지를 씨앗을 먹으면은 내년에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일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벌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생소한 생쌀 먹으면 엄마 죽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나온 말이 아니라 지금은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이 통용될 수 없는 시대가 때문에 사라진 말이지만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도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고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서는 딱 그런 말이 아니라도 비슷한 용어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특히 우리 민족은 이 쌀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 쌀을 먹으면은 생쌀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벼를 먹는다는 거겠죠. 그럴 때 이 벼를 보관하는 방법이 어느 집은 장독에 검정색 항아리에 넣어서 저 실험 위에 매달아 놓을 수도 있고, 어느 집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하얀 백항아리에다 넣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 어느 집은 이런 먹항아리에다 백항아리에다 넣을 수 있고, 어느 집은 이런 먹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고, 그것도 없는 집은 이렇게 천에다가 해서 공중에다 매달아 놓을 수도 있고, 어느 집은 이런 바가지다 넣어서 매달아 놓을 수도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한양꽃 불사거리에 보면은 백항아리, 백항불사, 항아리로 백항불사, 석자대치 후대불사, 바가지로 넝쿨불사, 자세치로 꽃갈불사, 여기다 꽃갈을 이렇게 씌워놓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민족이 항아리에 아니면 이 생쌀, 벼, 내년에 농사지을 씨앗을 보관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집의 문화에 따라서 어떻게 보관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고, 오늘은 제가 불사거리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니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쌀, 그렇죠, 벼죠, 벼, 내년에 놓을 벽시죠. 벽시를 보관을 해 놓는데, 이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이 보관을 할 때 주로 보관의 책임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엄마가 되겠죠. 엄마 아니면은 할머니가 될 것이죠. 할머니가 아니면은 증조 할머니가 되겠죠. 이 집안에 가장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는 어머니들이 했을 것인데, 이 어머니가 증조 할머니든 할머니든 엄마가 이 쌀을 장독대 위에 놨든 실ong 위에 놨든 선반에 매달아 놨든 광에 매달아 놨든 장소에 상관없이 이 씨앗을 보관하는 데에다가 매달아 놓고 걸어 놓고 위에다 올려 놓고 보관을 하다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증조 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증조 할머니가 보관을 했다고 하면은 이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저 위에 있는 쌀 항아리를 보고, 아유, 우리 애들, 우리 가족 내년에 농사 잘 돼서 배부르게 먹게 해주십시오. 우리 증조 할머니가 그렇게 하면서 그저 하늘에 계신 저 하느님, 천조님, 옥황상제, 그저 내년에 날씨도 좋게 해서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것이며, 그것을 본 다시 할머니가 맞아, 옛날에 증조 할머니가 그랬지. 거기서 빌다 보니까 어떤 분이 생각이 나요? 증조 할머니가 생각이 나. 아유, 하느님만 도와주시 마시고 할머니가 옛날에 그렇게 시어머니겠죠, 시어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애써서 보관했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도 좀 도와주세요. 또 그 밑에 엄마가 옛날에 할머니가 하는 모습을 봤어. 증조 할머니가 하는 모습을 봤어. 아유, 시어머니, 시할머니, 제발 나도 이거 쌀 보관 잘해서 우리 애들 배부르고 등 따시게 먹고 살게 좀 잘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은 제가 소신 육신에서 강의한 것처럼 불상어리에 하늘이라는 소신도 있고, 우리 할머니 엄마라는 이 육신도 있다니. 육신. 이때 육신은 몸을 낸다 했죠, 몸을. 그래서 이 육신 결국은 조상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신당에 모셔놓은 불사 항아리에 가장 잘 느껴지시는 분이 증조할머니, 할머니, 엄마, 이런 우리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던 할머니들이고, 그 할머니들이 살림을 책임지다 보니까 항아리에다가 그 당시에는 불상항아리인지도 모르고 재석항아리 이름도 붙이지 않고 칠성항아리 그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내년에 우리 애들 동사지어서 잘 먹고 잘 씨앗을 보관하는 거였죠. 거기에 빌다 보니까 옥황상제도 빌다 보니까 그저 토지신이 우리 농토에 있는 땅의 신한테도 빌고 그저 바람신한테도 빌고 햇빛신한테도 빌고 하다 보면은 그 먼저 빌던 우리 할머니가 빌던 모습이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 할머니한테 증조할머니한테 윗대할머니한테 같이 도와달라고 빌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불사다, 칠성이다, 재석이다 쌀항아리를 모셔놓고 있는 전통이 이름은 다르더라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칠성항아리다, 불사항아리다, 재석항아리다, 세존딴지다, 시주딴지다, 부루딴지다라는 이름을 붙여도, 성주단지다, 대감이다, 텄대감이다, 토주대감, 어떤 이름을 붙여도 그거는 결국은 똑같이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의 목숨을 살아가자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빌었던 그 할머니들 마음을 다시 또 비는 거고, 그 할머니가 빌었던 하늘에다 비는 거고, 그 할머니가 빌었던 마음을 내가 다시 할머니에게 비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사님이라고 할 때는 하느님이요, 불사 할머니라고 할 때는 우리 할머니란 얘기죠. 그때 우리가 쌀을 넣어놓고 비는 자체를 미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미신이라고. 쌀을 받쳐놓고 빈다 해서 미신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미신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미혹하다, 삿되다, 허망되다 이런 말로 규정이 돼 있는지 제가 언제라고 역사학자도 아니고 민속학자도 아니고 언어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제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대한민국에 있는 어떠한 지식을 다 찾아봐도 미신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이런 말로 규정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정해져서 나오는 게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죠. 그냥 막연하게 미신이라는 말은 미혹한다, 삿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규정이 돼서 지금은 고정화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그 시발점을 일제 36년이라고 봐요. 일본 놈들이 대한민국을 강탈해서 36년 지배를 하면서 그 당시에 한국민족의 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이 나라, 이 땅에서 가장 믿음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무속을 타파하지 않으면은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를 개조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일본 놈들이 1930년부터 한국의 민속과 무속과 여성들의 습속인 여속과 이런 부분들, 무속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무속을 연구하게 되니까 당연히 민속을 연구하게 돼. 민속을 연구하게 되니까 당연히 무속을 연구하고 민속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성들의 습속을 연구하게 되고, 여성들의 습속을 연구하다 보니까 무속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1927년에 이능화라는 당시의 대학자가 일본 놈들이 한국인의 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선사 편소회라는 그 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능화라는 분이 조선 무속고라는 조선의 무속에 대한
조선의 무속에 대한 고찰을 해본다. 조선 무속고라는 아주 귀중한 책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이능화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조선사 편수회라는 불온적인 단체에 의뢰를 받아서 그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일부 내용 가운데에서는 무속을 폄하하고 무속을 좋지 않게 표현하는 대목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능화의 이 조선 무속고라는 책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능화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서책들을 모조리 찾아서 무속에 관련한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 조선무속고라는 책은 사실은 저에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책이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조선무속고라는 책의 내용이 너무 무속을 조금 비하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그런 소중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무속고라는 책에 보면은 사실은 조선시대에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신라시대까지 무속에 대한 귀중한 내용들을 많이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조선무속의 유래라든지 고구려 무속, 백제 무속, 신라 무속, 고려, 조선까지 무속에 대한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찾아서 해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무속인들이 무당이 기우제를 지낸다, 무당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고 독을 치우라는 말도 한다, 여무가 신을 의미한다. 여물은 그래서 이 산신이 무당에게 내려온다. 궁중에서 무당을 아주 좋아해서 굿을 많이 한다. 궁중에서 무당이 궁에 들어가서 노래를 가리키는 역할도 하고, 무당이 아무튼 이런 무당에 대한 내용들이 많고요. 궁중에서는 무속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태조께서 특히 태조의 강비가 무당의 방울을 가지고 계셨다. 태종대왕이 대군의 병을 무당이 고쳤다. 세종 때 대비가 무당을 시켜서 하늘에 계신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성종이 병상에 들어있자 무당을 불러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연산군 때도 궁중에 무녀가 있었다. 중종 때 국무가 나라의 무당이 궁궐을 출입했다. 명종 때 궁궐에서 무당을 아주 즐겨서 찾아서 나라를 의논하고 상의했다. 광해군 때도 있었다. 이렇게 무당들이 궁중의 대서사를 비롯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한 것처럼 일반인들이 병에 걸리면 무속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의원은 멀고 약품은 적고 그 당시에는 병균이나 이런 걸 치료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병이 들면은 무당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있었고, 이럴 때에도 무당이 어떤 보이지 않는